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변동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갈 때, 네. 우리나라 환율,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할 때, 그럴 때 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힘들어하고, 반대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막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올 때 주식시장에 막 사상최고치 경신하는 강세 행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네. 잘 알아두고 네. 또 그 방향도 파악하고 어떤 요소에 의해서 달러가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만 해도 투자에 굉장히 큰 우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알려주시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네.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졌었을 때 제가 이제 모 은행에서 네. PB 고객을 만났습니다. 네. PB라는 게 이제 Private Banking. 예, 그래서 보통 은행에 있는 한 은행에 유지하고 있는 여러 금융자산의 잔고가 3억 이상인 고객들을 PB 고객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한 은행의 계좌에만 3억 이상의 돈이 있다. 이게 진짜 부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세미나를 요청하셔서 네. 갔는데 그분은 3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예치하고 계시는 큰 부자였어요. 와, 큰 손이시네. 근데 이제 그때가 리만 사태가 터져서 네. 경제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홍 박사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추천을 했던 게 뭐였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모 자동차 회사의 회사채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의 회사채 금리가 얼마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9%였습니다. 되게 높네요. 엄청나게 높죠. 와. 예, 이게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지금 1%니까 2020년 1%니까. 상상도 못할 수준인데. 거기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이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좀 내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요? 네.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불황이 오게 되는 순간에는 진짜 부자만 차를 살 수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고급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예요. 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고급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다. 지금 회사에 대해서 뭐 살 거면 벤츠나 BMW나 뭐 이런 회사 같이 불황이 와도 잘 팔리는. 왜? 나는 이 차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이 불황에 이 차를 새로 살 정도로 나는 잘 살아요.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차를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주는 눈. 그게 하차감인가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처럼 불황이 오게 될 때는 아주 럭셔리 브랜드만 잘 되고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차를 팔거나 물건을 파는 회사는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하지만 나는 그 금리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본인이 원하신다고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놓치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때 어딜 갔냐면 미국 국채를 사러 가셨어요. 그 환율에 1,500원에. 1달러 환율 1,500원에 미국 국채를 사러 가셨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질 때는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질 때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채는 사기 싫은 거예요. 되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고 생각될 때는 투자자들 특히 자기 돈을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자신의 돈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으신 고액의 자산가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냐면 안전한 자산으로 갑니다. 안전한 자산의 대표 주자가 바로 뭐냐면 미국의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일본 엔 이 3대장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줬죠. 웃돈을 줬죠. 네. 그걸 가산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가산금리. 예, 그러니까 우리 신용 네. 등급 알잖아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가면 그쵸. 뭐 이제 등급 따라서 금리가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가산금리예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불황이 온다라고 생각될 때 투자자들은 가산금리를 더 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금리가 특히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 네.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기업 부도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네. 투자 자금들이 전부 어디로 간다?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안전하게, 일본 엔으로 안전하게. 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경제가 파국에 도달하고 세상에 큰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는 공포가 높아지는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여요. 이 경기에 대한 공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요인.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님이 네. 또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제 연준이라고 부르죠.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약자인 미국 연준이 시장 금리를 막 인상할 때,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마구마구 인상할 때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할 때 달러가 강세가 된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죠. 네, 왜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연금의 매니저입니다. 네. 뭐 어느 나라 국민연금이라고 할까요? 중국 국민연금 하죠. 네. 중국 국민연금의 매니저로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당연히 미국에 가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가 미국 혼자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국민연금 매니저지만 또는 인도의 국민연금 매니저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서 미국 달러 자산으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또는 여유자금도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중앙은행님이 막 금리를 인상해서 채권 금리가 예전에는 1%였는데 이제 3%다. 그리고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막 상승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 외화 예금 막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달러 예금을 들고 있으면 달러 이자로 3%를 준다. 그러니까요. 원화 이자가 아니라 네. 달러 이자로 3%, 4%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달러의 보유에 따른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데 따르는 이익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갑자기 높아지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안 그래도 글로벌하게 불황이 오고 패닉이 오는 시기가 오면 달러가 강세가 난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달러 좋아하게 됐는데 게다가 그걸 들고 있으면 이미 3%까지 줘. 이자를 막 3%, 4% 준다. 그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의 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을 때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채권,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이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채권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안전합니다. 상당히 안전한 채권인데 이 채권 금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5%. 어마어마하네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 만기 채권을 달러로 5% 줍니다. 저 주식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달러를 간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달러를 보유하면 불황에 강해지니까 보험을 드는 것 같은 효과가 벌써 있는 데다가 안 그래요? 그쵸. 아니, 불황이 올 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며. 그러니까요. 그럼 난 달러를 들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보험 가입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안정감이 느껴지죠. 물론 호황이면 이제 손해를 보죠. 보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사고 안 나면 손해잖아. 맞아요. 근데 사고를 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 내실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안도감을 주는 한편 이 보험이 갑자기 매년 막 5% 이자를 주겠대. 아우, 너무 좋네. 그러면 그 보험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그래서 야, 뭐 미국 모기지 금리가 5%까지 갔는데 그게 30년이에요. 제가 그때 50이었으니까 30년 동안 80살까지 내가 매년 5% 이자로 그것도 달러 이자를 받게 된다라는 건 이 투자의 매력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 좋다. 주식을 할 이유가 없더라.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미국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미국 모기지 채권을 물론 많이 못 샀어요. 왜냐하면 더 오를 줄 알고. 그날이 고점이더라고요. 소량 구입하고 했던 그 달러 자산을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저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달러를 보면 이렇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시는 국민연금 매니저다 내가. 국민연금 매니저인데 또 어느 날 중앙은행님이 막 3%, 4%까지 이자를 막 올리시다가 제로까지 내렸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제로까지 막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러 예금을 잔뜩 갖고 있고 달러 채권을 막 가지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저를 부르시겠죠. 본부장님이세요. 본부장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겠죠. 홍 박사.
이자도 안 주는 거. 왜 들고 있나? 왜 있어? 이해되세요? 왜 들고 있어? 예, 이제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죠. 불황이 오게 될 경우에는 저 달러를 좀 들고 있으면 이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너무 많네요. 달러 좀 팔아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다른 걸로? 예, 더 고수익이 예상되는 네. 수익성이 더 높은 자산으로 좀 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배분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 결국 네. 달러의 가치를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미국 중앙은행님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왜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네. 외국인이 팔 테니까. 네. 반대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리는 등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달러 예금보다는 좀 원화 자산 투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네. 파악을 해보시면 투자의 지평, 이 시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도 꼭 명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